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402조 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 3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행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정을 확정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2조 1천억 원, 불용액은 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해로 넘긴 2월액을 뺀 금액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서 총세출액과 2월액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정부는 2월 말 기금 결산을 포함한 재정 운용 결과를 종합해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영 쇼핑이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스크 100만 개를 마진 없이 1,000원대에 판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공영쇼핑은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을 섭외해 마스크 100만 개, 손소독제 14만 개를 확보했으며 17일부터 긴급 편성 방송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스크는 최근 시중 유통가의 3분의 1 가격인 1,000원대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의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 개를 구호 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마스크 30만 개를 긴급 배부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손소독제 5천 개를 구입해 지방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 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해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설법인이 10만 9천 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만 8,874개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만 9천 개가량으로 음식료품, 기계, 금속 부분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7만 3천 개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부동산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신설법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만든 신설법인이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의 신설법인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LG 상사가 베이징 트윈타워의 지분, 전량을 매각합니다. LG 상사는 이사회를 열고 중국 베이징 테난먼 인근에 있는 LG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 25% 전량을 3,412억 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베이징 트윈타워는 2005년 11월에 준공한 지상 31층, 지하 4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으로 LG전자와 LG화학, LG상사 등 3개사가 4,75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이 건물을 싱가포르 투자청의 지분 100%를 보유한 리코창한 유한회사에 1조 3,7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LG상사는 이번 지분 매각을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올해 신규 팜 농장의 추가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전략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니켈광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전에 참가해 상업용 시장을 공략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11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0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2020년형 QLED 8K 사이니지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8K 패널을 사용하는 사이니지 가운데 최초로 연중 24시간 쉼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상을 계속 전송해야 하는 공항과 쇼핑몰 등 상업용 시장에서도 8K 디스플레이 시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은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출시됩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상업용 더월 라인업을 확대하고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멈춰 서 있던 현대 기아차 공장이 내일부터 가동을 재개합니다. 당초 예고했던 일정이지만 중국 부품 공장이 휴업 연장 우려를 벗고 생산 재개에 들어가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공장 정상 가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국 현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완벽한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일 울산 2공장을 다시 돌려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등 주력 인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생산을 시작하고 12일부터는 나머지 공장도 모두 정상 조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역시 예정대로 내일 화성 공장이 정상 근무를 시작하고 12일부터는 소아리, 광주 등 전 공장이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IJWorks는 NC소프트의 리니지2M의 하루 평균 매출이 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1인당 월 평균 사용 금액은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2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에서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융합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금융데이터 통합 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더 거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천억 원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은 직전 분기보다 0.9% 상승한 38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평균 실거래가는 4.1% 상승한 3억 8,556만 원으로 거래 가격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